심리장학입니다. 오늘 교육 내용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추세가 왜 중요한지, 추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것에 관해서 많이 쫓아들 다니십니다. 특별한 기법이 있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배우러 다니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 추천을 받아서 그냥 수익만 내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전에 왜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 시장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주식을 하면 패가망신한다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합니다. 제가 봐도. 왜냐면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통계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1.2%에 밖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고 정작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돈을 잃고 이 바닥을 떠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누적적으로 돈을 잃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1.2%에 밖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먼저 아시고, 왜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지 그것을 먼저 아셔야 나중에 좀 이제 본인이 경험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 이후에 수익이 창출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가 아니고 업종이 아니고 전체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적으로 종합지수가 이렇게 보시면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종합지수는 쭉 올라갔습니다. 종합지수가 올라갔다는 소리는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라갔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쵸? 근데 실제적으로 이 기간 동안 돈을 번 사람들의 통계를 냈더니 1.2%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주위에서 이렇게 보실 때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 주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돈을 다 벌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야, 너 대박 났겠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세 상승장일 때도 불구하고 돈을 번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3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을 하나 꺼냈는데요.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잘 보시면 잠시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밑에 가격이 나오네요. 이렇게 잘 보시면요. 최저 가격이 불과 10년도 12월 달에 이렇게 최저 가격이 2155원입니다. 이때죠, 이때. 그리고 최고 가격은 불과 1년 만에요. 1년 만에 10배가 오릅니다. 22,000원까지 10배가 이렇게 오릅니다. 오르는 동안 10배가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시간을 이렇게 제가 그어볼게요. 이렇게 시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동안요. 이렇게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요. 올라가는 시간을 한번 측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라가는 시간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급등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보면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급등을 했던 시간들은 이 구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박스에 색깔을 입히고 있는 이 구간에서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상승을 조금이라도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시간을 한번 제가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를 보여드리면 색깔이 똑같네요. 잠시만요. 색상을 조금 바꾸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 구간 크게 보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막 조금씩 상승했던 거 그거 빼고요. 일단 좀 전체적으로 볼게요. 전체적으로 이런 시간이에요. 조금 더 길게 볼게요. 길게 보면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작정 올라가기만을 바라면서 매매 투자를 하시는데요. 조금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살펴보시면 10배가 올라가는 주식도 올라가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 네모박스니까요. 이 네모박스 동그라미 시간은 자기가 만약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에 진입을 했다. 손실입니다. 여기에 진입을 했다. 이 시간 동안 못 버팁니다. 진입했다. 실패입니다. 진입하면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시간들은 거의 실패할 확률이 많은 시간이고요. 자기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구간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급등을 하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매매를 해보면 또 이 구간에서 매매가 쉽지 않아요. 왜? 지금은 제가 전체적으로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쉽게 느껴지시지만 실제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구간에 상한가 뒤에 매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벌써 보면 밑에 이렇게 있던 종목들이 주가가 형성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급등했다, 무섭다, 두렵다, 다시 진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시간 모든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모든 종목들을 다 돌려보시더라도 시간이 일정 시간 동안 급등을 했던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을 보시더라도 그 안에 이렇게 쪼개서 보면 올라갔던 시간은 짧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성이 이렇게 됩니다. 쭉 올라가고 나머지 시간은 횡보 아니면 이렇게 하락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에 이렇게 또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횡보 아니면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개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지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게 주식 투자의 첫 번째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적으로 대응을 하기에 실패하는 이유가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주가의 흐름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확률이 많고요. 두 번째는 지나가고 보니까 이만큼 상승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두 번째 실패 요인은 심리적인 것 때문인데요. 보시면 어떤 거냐면 실제적으로 본인이 여기에서 운 좋게 매수했다라고 해요. 하면 그것도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매도했다고 합시다. 굉장히 매매를 잘해서. 근데 정말로 대세 상승의 흐름을 타는 종목은 이거는 정말 미미한 급등이었다는 거죠. 길게 차트를 보시면 잠시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방금 제가 동그라미 쳤던 구간이 불과 여기에서 여기밖에 안 됩니다. 이만큼 상승했는데 결론이 무슨 말이냐면 올라갈 때는 사람의 심리가 어떠냐면 수익을 빨리 챙기고 싶어 합니다. 설령 본인이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끌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여기까지 끌고 가기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하냐면 내가 그때 이때 샀었는데 지금 이 가격만 봅니다. 이때 흐름은 보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여기까지 올라갔는지는 보지 않고 내가 그때 2,000원에 샀었는데 지금 22,000원이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자기가 실전 투자를 해보시면 어떤 심정이냐면 수익이 나고 있으면 빨리 챙기고 싶어집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했었더라도 여기 되면 팔고 싶어집니다. 팔고 나면 만약에 본인이 여기서 매수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만약에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절대로 매수 안 합니다. 왜? 자기가 매도한 가격보다 더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비싸게 주고는 엄두를 안 냅니다. 본인이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했으면 이 구간에 와 있으면요 절대로 매수를 안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 올라갈 때는 수익이 나고 있더라도 팔고 싶다는 심정이 먼저 듭니다. 심리적으로 챙기고 싶거든요. 확정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배가 올라가더라도 사람이 투자를 하면 이걸 못 먹어요. 올라가는 거는 심리적으로 결국은 여기서 다 잘라 먹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산 사람도 여기서 잘라 먹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도 여기서 잘라 먹습니다. 이것을 결코 다 누리질 못합니다. 설령 그분이 장기 투자자라 하더라도 절대로 못 먹습니다.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근데 반대로 다른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떨어지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여기까지 떨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 마음이 와 많이 떨어졌다 싸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이 구간에서 매수했다고 쳐요. 만약에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의 심리를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단기간에 수익이 나는 척 하다가 자기 매수가를 이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심리는 원칙이 없고 습관이 안 들여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손절이라는 걸 못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냐? 자기의 매수가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지더라도 이 가격이 돌아올 때까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떨어지는 종목이 추세를 턴해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잘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여기서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다 챙기게 됩니다. 사람이. 여기서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다 챙기게 됩니다. 올라갈 때는 심리적으로 조금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만큼 전부 다 손실을 입습니다. 조금 떨어지고 손절을 하면 그뿐인데 수익을 챙기듯이 확정을 지어버리면 됩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떨어질 때도 얘가 수익을 볼 때처럼 확정을 지어버리면 되는데 확정을 못 짓습니다. 본전가를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떨어지는 그 주가의 낙폭을 전부 다 맛봅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많이 손실을 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들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짧게 들고 있습니다. 금방 챙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조금 일정한 기간을 두고 본 종목일지라도 이만큼 올라갈지라도 올라가는 시간을 따져보면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시간을 쭉 당겨서 보면 쭉 모아서 앞으로 다 모아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횡보 아니면 하락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힘들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심리가 그러합니다. 올라갈 때는 그 행복을 빨리 챙기고 싶어 합니다. 그 수익금을. 근데 떨어질 때는 끝까지 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매수가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러다 보니 손실은 끝까지 손실을 봅니다. 떨어지는 끝까지 손실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식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확률 데이터 값입니다. 확률 데이터 값. 어떤 거냐면
일단 본인이 1억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해볼게요. 1억을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다행히 이 사람이 잠시만요. 빈 공간에 조금 적어볼게요. 여기가 1억입니다. 투자 원금이에요. 1억. 근데 A 경우, B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A 경우입니다. 1억을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 이 사람이 50%를 벌었습니다. 1억 5천이 되었습니다. 50% 번 거예요. 50% 원금 대비. 근데 다시 50%를 잃습니다. 1억 5천이죠. 여기는 50%를 잃으면 7,500만원이 됩니다. 그 말은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인출을 하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자금을 운영을 했을 때 1억을 가지고 50%를 벌면 1억 5천이 됩니다. 근데 50% 잃으면 7,500만원이 됩니다. 그 말은 똑같은 퍼센테이지를 벌고 똑같은 퍼센테이지를 잃으면 결국은 원금이 까인다는 겁니다. 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조금 나아요. B 경우 같은 경우에는 1억이에요. 먼저 50%를 잃습니다. 그러면 원금이 5천만원 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원금 5천만원이 자기 기초자산이었던 1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100%를 벌어야 됩니다. 100%를. 그 말은 한번 자기 원금이 손실보기 시작을 하면 그 원금을 회복하기는 따블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 원금을 훼손시키는 사람이 자기 원금을 회복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금을 마이너스 시키는 사람은 원금을 절대로 회복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50% 잃는 사람이 수익을 100% 내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 2, 3번의 경우 때문에 주식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실을 입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1.2% 수익을 낸다라는 그 말이 과장도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증권사에서 내었던 결과 보고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10배가 올라가는 종목을 가지고 자기가 매매를 하더라도 수익이 내기가 힘듭니다. 그 시간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진입하는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만큼은 힘든 구간이거든요. 이만큼은 상승하는 시간이지만 시간을 다 모아봤을 때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빨리 팔고 싶고 내려갈 때는 끝까지 지고 있는 그 심리적인 압박, 그 다음에 그 자본을 기초 자본을 생각했을 때 다 힘든 경우에 다 힘든 경우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도출을 하셔야 되는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는 종목 안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나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에서 자기가 수익을 낼 거라고 덤비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느끼지를 못하세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강의로 실패하는 이유를 먼저 가르쳐드리고 추세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중요성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전부 다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절대로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나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을 언제 올라갈지 모르거든요. 얘가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또 자기가 여기에서 매수를 했어요. 이 시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면 또 다행이지만 이렇게 될 확률도 많다는 겁니다. 종목 분석을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시간을 버틸 수도 없을 뿐더러 올라간다는 100%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은 매매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떨어지는 종목이 자기가 매수한 시점부터 이렇게 되길 바라면서 매매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떨어지면 바닥이라고 사잖아요. 이거를 지하도 있고요, 땅굴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적어도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나오고 상승 추세에 진입을 했을 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할 때는 항상 상승하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전체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우리가 종합지수라고 그러죠. 종합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기가 매매하고자 하는 종목이 지금 다시요. 코스피나 코스닥이 상승 각도가 이렇게 되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본인의 종목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나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본인이 종목 선택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지수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요, 본인의 매매 종목은 적어도 이 정도의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입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종합지수가 이렇게 되고 있을 때는요, 본인의 종목은 적어도 이 정도의 상승 각도는 유지하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셔야 됩니다. 종합지수가 이렇게 되고 있을 때는 매매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상승하고 있는 종목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반에 점수가 있어요. 시험 같은 걸 치면 평균을 냅니다. 종합 평균, 반 평균, 전체 평균 이런 걸 내죠. 내면 어떤 경우냐면요, 전체 평균이 50점이라 쳐요. 그 반에서 50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체 평균이 50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위에 있는 학생 수와 이 밑에 있는 학생 수의 모든 평균값이 50점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위에 있는 점수가 많을까요? 밑에 있는 점수가 많을까요? 여기 있는 점수가 훨씬 많습니다. 학생 수는. 여기는 더 작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이 100점을 맞았어요. 100점을 맞으면 나머지가 25점 도 있고요. 또 25점도 있고요. 100점, 100점, 100점 3명이 있으면요, 50점의 평균이 되려면 25점짜리들이 쫙 깔려줘야 됩니다. 종합지수라는 것은 전체 시장의 종목들의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평균값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정도의 각도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이거나 종합지수 평균값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 수보다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과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서 노는 종목은 사람들은 이 대세 시장에서 무조건 소외당합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회계사들의 연봉 발표라는 게 있습니다. 각 사자 들어간 사람들의 연봉이 나옵니다. 1년. 회계사들의 연봉이 1억이라고 쳐요. 평균 연봉이. 실제적으로 모든 회계사들이 1억을 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놈은 7억, 8억을 벌어요. 한 놈 정도. 7억, 8억을 벌면 2천만원, 3천만원 버는 놈들은 수두룩 빽빽합니다. 엄청나다는 거예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평균값이라는 것을 잘 고려하시면 종합지수를 같이 연동해서 보시는 거예요. 종합지수의 상승 각도와
자기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의 각도를 잘 한번 보시고 종합지수보다는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안에서 그런 종목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추세 매매의 중요성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좀 꼼꼼하게 이해를 해보시면 왜 추세 매매를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에서 추세 매매를 해야 되는지 결론은 나옵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복습하시고 본인이 어떠한 매매 습관이 이때까지 매매했던 그 방법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먼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의 매매 방법들, 본인들의 매매 방법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셔야 됩니다. 손실나는 이유를 먼저 따져보시고 그 손실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다 보면 그게 결국은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비법이란 없습니다. 100%의 비법은 더더군다나 없고요.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확률 높은 방법이 존재할 뿐인데요. 그 확률은 실패를 하나하나 줄여나가다 보면 실패를 하는 그 확률을 조금씩 줄여나가다 보면 결국은 성공할 확률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 차근차근하게 배우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다 성공 투자하시면서 시장의 1.2% 안에 속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였어요. 제일 처음에는 시간 개념이었어요. 시간적 요인 때문에, 그 다음에 심리적 요인 때문에,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5대5 게임이 아닙니다. 내가 매수하고 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5대5 게임이 아니에요. 절대로. 주식시장은 철저히 확률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오늘 교육해드렸던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